네, 안녕하세요. 정석기술사의 멘토 기술사 안선희 멘토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통합반 12기 오픈 정규 모집이 시작이 됐고, 이제 이번 주에 개강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통합반 12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설명회를 참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운영팀이 추가적인 혜택을 드리시라라고 또 요청을 주셔가지고 말미에 혜택과 관련되어서 내용을 좀 기입을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저희 이전 기수 통합반 11기하고 129회, 그러니까 11기가 끝나면 이제 129회 시험을 봤는데 그거와 관련되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12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저희 지난 회차가 통합반 12기였고요. 12기는 저희 129회 합격을 목표로 16주간 진행이 됐습니다. 16주 진행을 했는데, 16주 진행을 했고, 중간중간에 온라인 과정이 3번에서 4번 정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총 19회차, 19주, 20주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꽤 길었죠. 저희가 11기 학습했던 토픽은 1429개예요. 되게 많죠. 1429개. 한번 보죠. 네, 1429개를 좀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DS 보안, CAUS, 소공 요 순서대로 토픽의 개수가 꽤 많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DS, 그러니까 디지털 신서비스 영역이에요. 디지털 신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해가 갈수록 기술이 늘어나고 서비스가 늘어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토픽이 늘어나는 영역이 바로 이제 DS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누적되어 있다 보니까 워낙에 토픽 수가 방대하고 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1429개 중에 23%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게 DS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이제 보안이거든요. 보안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또 새로운 보안상의 취약점이 나오고 또 보안상의 취약점이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나올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제 DS가 먼저 발전이 되면 이후에 이제 네트워크 보안 쪽, 네트워크는 아니죠. 그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포션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두 개만 해도 39%.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AOS, 소공, 네트워크, DB, 경영, TDS, PM, 뭐 AI 이런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보시면 CAOS나 소공, 네트워크, DB 요쯤 요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문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토픽 수가 유동 막 크게 변화하거나 크게 줄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 AI 토픽 같은 경우에는 양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네. 그 다음, 저희가 11기에서 다루었던 이 1429개의 토픽을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별로 이렇게 쭉 나래비를 해봤다니 A와 B의 영역만도 벌써 53%의 토픽이 있더라. 라고 볼 수 있어요. 53%면 약 한 700개가 조금 넘는 700개가 넘는 토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정석기술사는 이 위키 토픽들을 기술사님들이 다 관리합니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건 기술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기술사님들이 이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 토픽은 최우선이에요.
차선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항상 이제 우선순위를 매번 이제 매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이제 멘토 기사님하고 그다음에 재능 기부해 주시는 이제 미리 앞에서 합격해 주신 기사님들이 이렇게 매번 저희와 함께 합을 맞추어 가지고 우선순위를 이제 재조정하고 또 이제 배포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29개를 전부 다 학습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학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높은 A, B 같은 경우만 학습을 하셔도 700개 정도의 토픽을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는 거죠. 16주간 하셨던 거죠. 11기에서는. 네, 11기 때는 이랬어요. 자, 그다음. 그리고 저희는 이제 통합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주 멘티님들에게 직강을 합니다. 직강. 매주 직강을 해요. 멘토님들이. 그래서 그 직강한 토픽만 이렇게 쭉 나래비를 세웠더니 그것도 414개예요. 그러니까 주당 저희가 평균적으로 26개의 토픽에 대해서는 멘토 기사들이 이제 멘티들한테 이제 이게 어떠한 토픽이고 어떠한 키워드가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요런 트렌드까지 있다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토픽에 대한 이해도는 물론이고 최신의 트렌드까지 그래서 이제 플러스 알파까지 챙기는 형태로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DS에서 뭐 얼마, 뭐 보안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토픽에 대해서 직강을 얼마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예. 129회 시험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따져봤더니 114개 토픽 중에서 129회에 출제된 토픽이 37개예요. 37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매주 꾸준히 참석만 하셔도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이 토픽이네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이거를 멘토 교사님들이 강의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주 정석 통합반에 오시기만 하셔도 의지를 가지고 오시기만 하셔도 그 다음 회차 뭐 129회 같은 경우에는 11기 같은 경우에는 129회 시험에서는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르는 문제들이 있죠. 저도 물론 시험 볼 때 모르는 문제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교시에서는 13개 중에 10개, 2, 3, 4교시는 6개 중에 4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100% 안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적어도 매 회차별로, 매 교시별로, 우리가 2-3개 정도는, 이 토픽을 물어봤네. 그때 멘토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습니다. 자, 12기 얘기를 이제 좀 해볼게요. 12기는 130회랑 131회. 요 시험 대비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기간은 3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17번, 17주라고 되어 있는데 중간에 130회 시험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고날을 제외한 나머지 16번은 쉼 없이 이번에 달립니다. 쉼 없이 달릴 거예요. 중간에 이제 온라인 과정을 이제 넣었던 거는 학습하신 거를 한번 썸머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올 토픽들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러면 약간 쉬어갈 수 있는 단계를 넣었던 건데 그게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피드백. 한 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다음번에도 잘 안 나오시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좀 한 주 쉬어보니까 좋거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도 있고 좀 이제 시간이 좀 늘어지는 듯한 느낌도 있으셔서 이번에는 바짝 타이트하게 쉼 없이 타이트하게 달릴 겁니다. 네.
준비가 되어 있으실 거죠? 예, 저희는 준비가 됐습니다. 멘토들은 다 준비가 다 됐어요. 자, 12기 동안에 저희는 1438개, 요번에는 조금 늘었죠? 1438개의 정제된 토픽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사님들이 129회 끝나고 전부 이제 그 위키, 저희는 이제 토픽 정리한 걸 저희 위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위키를 정리하고 정제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쏟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1438개에 대한 그 토픽들이 이제 정제가 다 됐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16주 동안에 이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통합반은 오전에 200분 모의고사를 봐요. 1교시 100분, 2교시 100분. 이렇게 오전에는 시간 다 보내고, 오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멘토들이 직강을 합니다. 직강을 하고 토픽 토론, 이걸 직강도 하고, 그리고 특강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토픽을 이해하실 수 있게끔 빨리 이해하고, 빨리 이 토픽에 대한 키워드가 뭐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제 제시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기술사 1차 시험이 답안으로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400분 답안. 그래서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1교시형과 2교시형 각각 분리해서 진행을 합니다. 각각.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에는 모르는 문제에 대한 방어 전략에 대해서도 강의를 따로 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또 저희가 논문 특강. 이거는 조금 알아두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논문들을 저희 멘토 교사님들이 다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걸로 또 직강을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16주 진행을 할 거예요. 장소는 세종대학교 대양 AI센터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이거든요. 여기서 도보 5분 거리예요. 매주 토요일 세종대학교 대양 AI센터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직강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를 가셨거나 혹은 뭐 몸이 안 좋으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줌으로 동시에 오픈을 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강의한 것들은 다 녹음해서 클라우드로 다 공유를 드림으로써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그리고 또 못 오시는 분들은 뭐 나중에라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공유를 해드려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희 정석의 핵심은 정말 입이 아프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정제된 위키예요. 저희는 저희의 핵심이에요. 위키는 정말. 이 아까 그 토픽을 정리한 거, 그 모음집을 저희 위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부정확한 학습 자료로 하는 학습은 이제 합격으로 가는 길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저도 그렇고 뭐 이제 다른 타 학원에서 학습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도 학습할 때 그렇고 타 학원에서 학습하실 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정제되지 않은 자료를 그냥 주세요. 백과사전처럼. 요즘 뭐 백과사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백과사전 같이 그렇게 두꺼운 학습 자료를 주시면서 이걸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세요. 저도 그거를 받아보고 정리하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심지어 그 내용이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 기수님들이 합격하시고 나서 해설집을 썼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거기에 분명히 휴먼 에러는 있거든요. 저도 이제 많이 써봤지만 뭐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끝까지 보는데도 마지막까지 찾지 못한 오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마치 정답인 양 학습을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오류가 있고 트렌드에 좀 뒤처진 것들도 있을 거고 부정확한 자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거는 굳이 봐야 할 필요는 없는데 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멘티님들이 멘티가 이런 학습 자료를 정제하는 데 드는 시간? 이거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를 정제를 한다?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시간 까먹기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술사 합격을 하셨고 본인들이 또 노하우가 있고 또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 기술사들이 이제 토픽에 대해서 정리를 깨끗하게 해 놓고 하면 사실 멘티분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학습만 하시면 되거든요. 불필요한 시간 없이. 그래서 저희 정석에서는 이 위키에 대한 이제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위키에 대한 높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키 없이는 정석이 없습니다. 여튼 네. 그래서 저희 12기 위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 교사님들하고 재능 기부 교사님들에 의해서 정제가 됐어요. 11기 대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12기에서는 이제 24개의 토픽이 삭제가 됐어요. 경영, 소공, DB 네트워크 보안, DS, COS 요런 것들을 총 확인해서 이거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이건 추이를 봤더니 한 뭐 2-3년 기출에 나오지도 않았고 모의고사에도 안 나왔어. 그래? 그럼 이건 과감하게 삭제해야 돼. 그렇게 해서 24개가 삭제가 됐습니다. 12기 때. 11기 대비해서. 그리고 삭제가 된 게 있으면 추가도 돼야죠. 추가도 됐습니다. 15개. 이거는 뭐 기출로 나왔다거나 뭐 129에 나왔다거나 혹은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어서 뉴스에 계속 화두가 되고 있어서 혹은 IT 분야에서 이거는 굉장히 핫한 기술이라서 추가되는 것들이 15개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또 저희는 우선순위 변경도 진행을 했습니다. 위키를 한번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트렌드를 보죠. 한 토픽을 보고 이거는 지난 회차에는 나왔는데 이번 회차에는 안 나오네? 그러면 우선순위를 조금 내릴까? 내 생각은 한 단계 내리는 건데 다른 기사님들의 의견은 어떻지? 라고 하면서 저희는 이제 다수의 멘토들, 기숙사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다수결로 우선순위를 한번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DR 같은 경우에는 항상 A, 걔는 사실 항상 A이긴 한데 예를 들어 얘가 DR이 계속 안 나왔다가 뭐 3년, 4년 안 나와서 제가 뭐 예를 들어 C등급으로 해놨어요. 근데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계속 DR 얘기만 하네. DR과 관련된 뭔가 가이드라인 나온다라고 하네. 그러면 A. 얘는 계속 5년째 모의고사에서만 나오는데 과연 출제가 될까? 누군가는 A라고 둘 거고 누군가는 D라고 둘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서로 조율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 114개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선순위가 변경이 됐어요. 자, 통합반 12기.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통합반 12기에서 16주간 멘티님들하고 같이 달릴 거고요. 저희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멘토 기사님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 스케줄도 다 짜놨어요. 네, 달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놓은 토픽들 1438개 이것도 준비 완료입니다. 배포만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비율은 대부분 비슷해요. 뭐 앞에 11기 때나 12기 때나 비율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똑같은 이유 때문에.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거고 얘네들은 학문으로 거의 정제가 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토픽의 비율들은 크게 변함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우선순위는 약간 조정은 돼요. 여기만 해도 A와 B만 해도 54%네요. 1438개 다 공부하면 좋죠. 근데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네, 그렇죠? 회사도 다니고 가정도 있고 그리고 뭐 야근도 해야 되고 아플 때도 있고 좀 쉬고 싶기도 하고 하나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선순위별로 학습할 것도 이제 가이드를 드려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여기만 보세요. A만 보세요. 장수생이시군요. 합격하셔야죠. 토픽 수가 좀 부족하시네요.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C까지 한번 봐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학습 가이드도 또 드립니다.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해서요. 여튼 저희랑 같이 하면서 16주 동안 어, AB 토픽만 보셔도 768개의 토픽에 대해서 이제 정제된 자료로 공부를 하시는 거니까요. 꽤 많은 부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커리큘럼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3월 4일 날 저희 이제 개강합니다. 첫날이니까 짤막하게 이제 주간 시험 볼 거예요. 1교 시험 50분, 2교 시험 50분 이렇게 볼 건데 이제 답안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향후에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멘토링을 드려야 될지를 확인을 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뭐 공부를 막 빡세게 하고 오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답안을 어떻게 쓰시는지 그 형태를 주로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멘토 멘티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라고 하는 가이드 드릴 거고요. 그 다음 회차부터는 계속 이제 그룹 A, 그룹 B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룹 A와 저희는 그룹 B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습할 때 혹은 다른 멘티님들이 타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와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한 공통적인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주에는 뭐 첫 번째 주에는 소공만 공부하고 오래요. 소공만 공부하고 왔어요. 두 번째 주에는 CAOS만 공부하고 오래요. 소공 공부하다가 CAOS 공부를 했어요. 이제 CAOS도 잊어버리는 거죠. 슬슬 이제 기억 속으로 사라져요. 그다음엔 뭐 DS에 대해서 공부하래요. DS는 다른 애들보다 토픽 1.5배는 많은데 힘드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 이제 한 주에 내가 공부해야 할 토픽의 양이 이제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의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플랜을 짜야 하는지를 좀 이제 잊어버리는, 감을 잃어버리는 게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맨 첫 주에 배운 뭐 예를 들어 소공을 제일 먼저 했다라고 하면 이제 반복하는 회차가 너무 뒤에 있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뭘 공부를 했는지. 한 번 봤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사한 토픽 간에 그러니까 연관관계가 있는 토픽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연관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트워크에는 ARP 프로토콜이 있어요. ARP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ARP의 이슈 때문에 ARP 스푸핑이라고 하는 보안상의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안을 먼저 배웠다고 칩시다. ARP를 모르는데 ARP 스푸핑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A라고 하는 거를 알아야 B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선후행 관계도 모르고 그냥 계속 하나의 스팟으로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토픽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연관이 안 되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랜을 짠 게 유사한 애들을 좀 묶어보자. 공부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애들을 좀 묶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룹 A와 B를 나누게 된 거고요. 네트워크 보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영향이 많아요. 네트워크 이슈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취약점, 어떤 홀 때문에 생기는 보안상의 문제들이 있고 이런 보안상의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네트워크의 어떤 프로토콜도 나올 수도 있고 기술도 나올 수 있거든요. 상호 얘네들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TD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고리즘이라서 보안에도 알고리즘이 좀 있거든요. 일부 겹쳐요. 그래서 같이 넣어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좀 애매하죠.
DB랑 CAOS. 요건 이거예요. 정보 관리를 준비하시는 분들, 컴싱 준비하시는 분들, 두 그룹이 다른 게 DB를 더 중점적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CAOS 더 중점적으로 보냐?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취사 선택하시라. 요 두 가지는 취사 선택하세요.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그룹 A는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그룹 B. 그룹 B는 경영, 소공, PM, DS, AI.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DS랑 AI는 원래 하나의 묶음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었어요. DS로. 근데 AI가 워낙에 이제 핫해지고 막 이제 토픽이 늘어나다 보니까 별도의 토픽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다루기 위해서 분해를 시킴으로써 그룹 B에 이제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 외에 경영 소공 PM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즈니스 도메인,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 그 환경, 그다음에 경력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약간 시야가 달라지는 뷰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지는 영역이 경영 소공 PM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실 때에는 그룹 B를 공부하실 때에는 본인의 도메인을 중심으로 혹은 내가 지금 회사에서 이러한 일을 맡았을 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라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그룹 B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룹 A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암기에 가깝고요. 그룹 B는 조금 더 나한테 내 경력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도메인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이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두 개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A 공부하고 B 공부하고 A 공부하고 B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잊혀지기 전에 다시 한번 강제 반복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커리큘럼을 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월 27일까지는 토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저희가 멘토님들이 또 강의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후에는 뭐 모의고사, 논문 특강, 그다음에 2교시형이 저희가 이제 2교시형을 2, 3, 4교시 300분을 보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별도로 마지막에는 2교시형만 200분 시험을 보게끔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특강이 있어요. 맨 처음 시작하는 특강은 답안 특강 1교시형. 한 주 쉬고 2교시형. 한 주 쉬고 2교시형 목차 잡기.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기술사 시험 더럽고 치사합니다. 네, 400분 써야 돼요. 답안지로만 평가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더라도 내가 막 경력이 30년, 40년 돼요. 근데 그걸 답안지에 잘 못 써요. 그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경력이 짧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주요한 토픽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채점자들의 눈에 잘 띄일 수 있는지 이 답안을 빨리 세팅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답안 특강을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요한 것들 바꾸고 그리고 개선할 거 있으면 바꾸고 새롭게 취득할 거 있으면 빨리 취득을 해가지고 이제 안정화시키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1교시 하고 한번 모의고사에 한번 테스트 해보고 2교시 한번 해보고 안정화 한번 시켜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목 찾아잡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2교시형은 저희가 이제 뭐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정도를 써요. 그러면 문제도 많고 그러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굴비처럼 엮어서 논리의 비약이 없이 호울이 없이 쓸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을 내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답안지를 보고 있는 사람을 설득시키려면 물어본 게 물 흐르듯이 여기 잘 배치되어 있어. 자, 너 이해되니? 공감되니? 그럼 나의 점수를 주라. 요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2교시용 목차 잡기도 준비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후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답안의 스킬 이런 거 계속 이제 내재화 시키고 진행을 할 거고 이후에 저희 130회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는
방어형 답안 쓰기. 요거 특강할 거예요. 당신들이 많이 공부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모르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럴 때에는 요런 형태로 해야지만 좀 덜 내가 모르는 티를 낼 수 있다. 요런 것들을 좀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날 시험 안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때에는 놀리지 않고 저희 놀리지 않습니다. 예. 뭐 답안 필사하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정답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 미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라라고 해서 문제를 준비를 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요렇게 저희 16주 진행할 예정이에요. 벌써부터 막 신이 나죠? 자, 저희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 강조했죠. 저희의 핵심은 정석에 안고는 위키입니다. 네. 위키 샘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렇게 생겼어요. 위키를 처음 만들 때에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건 경량화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요한 키워드가 눈에 잘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키를 보고 답안을 구성할 수 있는 이걸 통으로 섹션을 가지고 가서 답안을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모든 토픽들은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유니크한 키값이죠. 그래서 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토픽들이 다 나래비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DS057 도커거든요. DS057 도커예요. DS057 도커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커와 관련된 이제 파생된 애들도 나올 거란 말이야. 도커 수험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쿠버네틱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얘를 별도의 이 DS057 도커와 멀리 떨어진 DS357 387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 뒤에 소수점으로 붙일 거예요. DS057.1은 뭐 도커 수험이다. DS057.2는 뭐 K8S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메인 토픽이 있으면 그 메인 토픽의 하부들 파생되는 것들도 하나로 다 같이 몰아볼 수 있게끔 다 인덱스화하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인덱스 있고 그 옆에 있는 건 토픽명이에요. 토픽명.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가로하고 A 혹은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토픽에 대한 우선순위입니다. 공부를 했는데 도커가 D예요. D. 나 지금 A 볼 시간도 없는데. 그럼 그건 그냥 제끼는 거죠. 왜냐면 우선순위가 떨어지니까. 공부를 했는데 얘는 A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보셔야죠. 왜? 우선순위 A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아예 토픽명에 우선순위까지 저희 박아드렸습니다. 네. 이거 보시고 본인의 학습 전략을 짜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 피규어 검색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위키를 만들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건 경량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위키의 특징은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습니다. 이제 그림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학습해야 할 자료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제가 아까 1438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거 A4 용지 하나만 해도 1438장이에요. 근데 그림이 들어가잖아요. 곱하기 5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전부 다 뺐습니다. 그 그림 어디에 있냐면 비공개 카페에 있어요. 비공개 카페에서 DS057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도커가 나오고 요 그거 게시글 딱 클릭을 하면 이 하단 부분, 우측 하단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커 개념도, 도커 구성 요소, 기술, 기반 기술, 뭐 비교 이런 거를 별도의 카페에서 보실 수가 있게끔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기술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기술사 열의 열은 똑같이 말할 거예요. 개념이죠. 개념을 몰라요? 아유, 글렀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개념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토픽 하단 바로 밑에 이제 개념을 추가해 두었고 요거는 꼭
암기하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볼드를 해놓거나 혹은 빨간 색깔 처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항상 암기하시라라고 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섹션이 이제 나눠져요. 이제 뭐 특징도 있고, 활용도 있고, 개선 과제, 구성 요소, 기반 기술, 하이퍼바이저, 도커 비교, 도커의 활용.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작은 타이틀을 두고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아, 나는 요거를 나중에 도커 나오면 얘는 2교시, 1교시 2단락에 첫 번째에 쓰겠다. 이거 외워야지. 혹은 나는 이거를 킥으로 쓰기 위해서 3단락에 써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서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볼드 처리해놨거나 빨간 색깔 볼드, 특히 빨간 색깔 볼드는 저희가 두음으로 다 따놓은 거거든요. 다 외우시게. 그래서 딴 건 몰라 저건 다 외워야지 하는 거를 다 정리를 저희가 다 해놨습니다.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공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위키를 보면서 제일 좋아하셨던, 그리고 그 멘티님들 타 학원에서 받으시다가 오신 분들의 야 이건 진짜 그래 난 이게 꼭 필요했어 라고 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요거예요. 요 부분 출처. 이게 무슨 소리냐면 도커라고 하는 애가 과연 얼마나 출제됐지? 언제 출제됐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각 토픽별로 다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멘티님들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하시다가도 이 출처를 보시고서 본인의 또 한 방을 준비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계속 모의고사에만 나왔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나는 왠지 기출이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내가 제일 잘 쓸 거야. 더 준비해야지. 이런 플랜을 짜시기도 하고 이거는 매 회차별로 기출이 나왔네? 이번엔 안 나오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킵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거를 참고로 해서 이제 본인의 학습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위키를 이렇게 정제를 했어요. 네. 1438개에 대해서 정제가 완료가 되었고 릴리즈를 목적에 두고 있죠. 3월 4일 날 릴리즈를 할 거니까요.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공부만 하러 오세요. 저희랑 같이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 정제된 학습 자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매주 멘토님들이 강의를 해요. 직강을 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직강 위키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네. 직강을 하기 위한 별도의 학습 자료, 저희 전략 해설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략 해설서 따로 만듭니다. 이 녀석은 그 당일에 출제한 각 멘토님들께서 요 토픽은 중요하니까 그날 모의고사로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러면 그 토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주요 키워드의 모음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위키는 하나의 토픽이 A4 용지 하나 혹은 2장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전략 해설서 같은 경우에는 토픽 하나에 한 줄 혹은 2줄 정도로 끝나요. 왜냐면 주요 키워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이것만 계속 반복 공부를 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통합반 11기 414개에 대해서 요거를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멘토 교사님들이. 이거 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414개에 대해서 만들어 주셨고 요거 반복하더라. 반복해서 39개가 출제가 됐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다 모아놓고 막판에는 이제 위키를 보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최소한 전략 해설서에 나와 있는 건 빠삭하게 내 걸로 다 만들어서 이거 다 투하하고 올 거야. 난 이것만 볼 거야. 경량화된 자료. 이렇게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정리된 애들은 대부분의 우선순위가 A, 대부분이 A고요. 간혹 B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안고에 안고 딱 핵심만 딱 그 농축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내 주차별로 릴리즈 해드리고 직강해드립니다. 각각 다 설명해 주실 거고요. 모르면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당일날. 네. 이런 식으로 다 교사님들이 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하시다기보다는 만들면서 이제 학습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제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이제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희가 16주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케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다양한 거 써요. 카톡도 쓰고요. 필요하면 줌 통해 가지고 별도 개별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뭐 상담이라든지 뭐 답안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칸반보드도 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한 주간에 학습하실 분량을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이제 멘토들이 이제 매일 체크를 합니다. 어제 하기로 한 건 안 하셨네? 이번 주에 하기로 한 건 요만큼밖에 안 하셨네? 요런 것들을 이제 칸반보드로 이제 가이드를 드리기도 해요. 매 회차별로 있었고요. 어 근데 이게 워낙에 잘 안 쓰시던 툴을 또 쓰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올해에는 이번 회차에도 적용을 하기는 할 건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담당 멘토랑 얘기를 통해서 이제 "매일 카톡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카톡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편하신 방법으로. 네. 요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방위 정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7 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6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 투썸 플레이스가 있는 그 건물의 지하입니다. 네, 거기서 진행을 하고요. 주차됩니다. 주차권 저희 전일권 배부해 드리고요. 그 나가실 때 4,000원 예 만 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매주 줌 동시에 14 시부터거든요. 14 시부터는 줌 동시에 오픈을 해서 멘토님들 직강 보시게 해 드립니다. 네. 요렇게 진행이 돼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가 미리 답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2016 년도에 기술사를 합격을 했거든요. 벌써 7년 차네요. 네. 그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겠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비슷합니다, 질문이. 네. 고거를 좀 정리를 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말 제일 많이 하십니다. "저는 악필이에요." 기술사 시험은 아날로그라서 400 분을 열심히 쓰신다던데 저 글씨 교정하고 올까요? 저 악필인데 괜찮을까요? 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네. You can do it.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간혹 가다가 "정말 저 글씨를 못 써요. 그래서 백강고시체로 한번 연습을 하고 올게요."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비추. 정말 비추. 백강고시체 비추예요. 왜냐면 일단 기술이 우리를 봐주지 않아요. 기술은 항상 새롭게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들은 매일 나와요. 그러면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공부해야 할 토픽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에 공부하십시오. 글씨 교정하는 시간에 공부하십시오. 글씨 정말 못 쓰시잖아요. 제가 바꿔 드립니다. 예. 글씨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요. 가독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만 딱 맞춰 주시면 돼요. 제가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갖고 있습니다. 요 방법으로 많은 악필 여러분들이 합격하셨고 또 가독성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교정할 시간에 오십시오. 고민할 시간에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필기 합격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적으로요. 통합반 한 3번 정도? 빠르면 한두 번 내에도 합격하시고요. 근데 평균 3번 정도 걸려요. 음. 이제 뭐 빨리 하면 좋죠. 어떤 분들은 뭐 3 개월 만에 합격했다 하고 6 개월 만에 합격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게 저희가 3 번이라고 하면 이게 보통 1년 6 개월이거든요. 음. 저는 그게 적합하다라고 보고 대부분의 교사님들도 이제 그게 적정하다라고 보고요. 1년 6 개월에서 2년 정도? 음. 왜냐하면 너무 빨리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총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에겐 2차 시험 있잖아요. 2차 시험은 엄청 떨립니다. 앞에 그 면접관들 3분 앉아 계세요. 물어보면 즉답. 고민할 시간 없어요. 바로 말씀드려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키워드 팍팍팍 얘기하면서. 예. 미리 일찍 합격하신 분들은 본인의 총알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면접을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후반부를 힘들어하세요. 대신에 필기를 어렵게 합격하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아는 분들도 되게 오래 공부하신 분이 있거든요. 뭐 한 10년 넘게 공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원큐에 면접 붙습니다. 준비를 안 해도 돼요. 그분은 워낙 경력도 오래되셨고 이미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키워드가 이미 머릿속에 탑재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를 굉장히 편히 가시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여러 해 동안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딱 한 1년 6개월 정도 하시면 적당하게 이제 후반부, 그러니까 2차 시험도 준비를 하실 수 있고 무난하게 합격하시는 정도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 멘토들 대부분이 1년에서 2년 사이에 합격하신 분들 대부분 많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회차 시험에 무리 없이 통과하셨고 네,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으면 좀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2년 정도는 보면 꾸준하게만 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편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합격할 거야 이게 아니라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걸린다고? 그래 천천히 가보자. 이 생각으로만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또는 한 주에 얼마나 공부해야 하나요? 저희 이제 1438개라고 했죠. 대박 많죠. 공부해야죠. 근데 이게 1438개의 그 종이를 그냥 순수하게 이해하지 않고 읽는다라고만 봤을 때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이드를 보통 드리는 게 하루에 최소에 2시간에서 3시간은 확보가 돼야 된다. 이 2~3시간은 뭐냐면요. 엉덩이를 의자에 치고 위키에 몰입해서 공부하는 시간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회사에서 잠깐 짬내서 보는 거, 뭐 지하철에서 잠깐 짬내서 보는 거, 지하철에서 짬내서 보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여기에 포함은 안 시켜요. 온전하게 내가 엉덩이를 딱 의자에 붙이고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시간 2~3시간은 반드시 확보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짬짬이는 당연히 하는 겁니다. 짬짬이는. 네. 그래서 요 정도만 학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주말에 몰아서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물론 저도 주말에 몰아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어쩔 때는 주말 때는 그냥 풀로 쉬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는 개인의 취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이거를 이제 모른 채 하고 본인의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약간 이제 싸우자는 거잖아요, 짝꿍한테.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말에 그냥 풀리 가정에 딱 충실하시고 월요일 되면 다시 이제 공부하시고 토요일 날 강의 딱 들으시고 끝나는 순간 다시 가정에 몰입. 요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똑같이 2~3시간 정도 계속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럴 주말도 혹은 주말에는 그냥 아예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냥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 월화수목금 딱 고때에는 2~3시간에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꼭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IT 전공자가 아닌데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공부는 다 힘듭니다. 다 똑같이 힘들어요. 네. 그리고 저희 대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어 저랑 같이 공부해서 합격하신 멘티들 지금 교수님들을 보면 IT 전공자도 반, 비전공자 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경영, 통계, 수학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합격을 하셨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IT 전공자라서 유리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암기의 영역 있죠. CAOS 네트워크.
DB. 요런 것들, 그러니까 보안 중에서도 약간의 이론들, 요런 거는 IT 전공자가 사실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대학교에서 한 번씩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 이거 배웠었는데. 아, 요거 그때, 그래, 맞아. 대학교 때 한번 배웠어. 요런 이제 장점이 있을 뿐이지, 사실 똑같이 어려워요. 이미 다 잊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공자건 비전공자건 조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어 저희랑 했을 때의 좀 장점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 공부해야 할 순서가 이미 오더링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안을 공부한다라고 치면 보안을 공부하기 위한 이제 순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이론, 뭐 보안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뭐 공개키, 암호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는 이게 다 정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냥 기출문제 풀이지만 딱 던지니까 근데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힘들고. 그러니까 순서가 안 잡혀 있는데 이제 막 스파성으로 공부를 하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조금 예, 조금 좀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반 지식을 쌓고 넥스트 이렇게 가는 형태라서 전공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멘토를 잘 활용하라고. 그러면 멘토님들이 잘 알려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답안으로 쓰나요? 저희는 잘 씁니다. 잘 씁니다. 네, 잘 써요. 저희 이거는 답안 특강 별도로 잡혀져 있거든요. 저희만의 노하우를 저희가 이제 12기 강의하면서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들으시면 아, 이렇게 하면 약간의 페이크지만 티 안 나게 쓸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거는 비공개. 약간 이제 숨겨두는 걸로 할게요. 네. 그리고 하나의 토픽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맞아요. 너무 오래 걸려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멘티님들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멘티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공부해야 할 토픽이 이렇게 산더미인데 그거 지금 하나 제대로 이해한다고 두세 시간 하시면 그게 진짜 시험 볼 때까지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잊어버려요. 저희 망각곡선이라는 걸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저희는 어, 망각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공부를 하고 5분이 지나는 순간부터 저희 망각이 시작돼요. 음. 그래서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토픽을 공부하시는데 맥스 30분 넘기지 마세요. 타임박싱 하세요. 맥스 30분이에요. 30분 넘어가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별도로 체크를 해놓고 멘토 기술사한테 물어보라 라고 가이드를 드립니다. 이게 본인이 공부하다가 이제 욕심이 막 생겨요. 잘 알고 싶고, 이제 막 딥다이브해서 공부하고 싶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박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지금 라이센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그 수준으로만 공부를 일단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 딥다이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옆에 멘토 있잖아요. 먼저 합격한 교사 물어보면 됩니다. 교사님 저 이거 토픽 공부했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저희 설명해 드려요. 그리고 서로 이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데요? 요거는 요렇게 해요. 요거는 요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라고 가이드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길어야 30분이면 그 토픽에 대한 이해 금방 끝나요. 네. 그래서 오래 잡고 있지 말라라고 가이드를 드립니다. 네. 멘토를 잘 활용하시라. 저희도 멘토를 잘 활용해서 합격한 케이스니까요. 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답안 쓸 때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요. 항상 모자라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그렇진 않았는데요. 물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케이스가 사실 저는 여러 개라고 봐요. 첫 번째는 정말로 내가 글씨를 쓰는 게 느리다. 어, 정말 느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접근 방법을 좀 바꿔서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느리지 않은데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케이스들을 보면 목차를 잡다가 시간을 많이 허비하시는 분들, 펜 굴리다가 시간 허비하시는 분들, 요런 케이스가 이제 갈려요. 근데 목차 잡는 게 안 됐다라고 하는 건 내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가이드를 또 저희가 또 따로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은 머리가 뭐가 정리가 딱 되면 쫙 쓰시는데 키워드가 머릿속에 없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쥐어 짜내다가 이제 시간이 관리가 안 된다. 요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인제 이분은 아는 게 많은데 너무 많이 쓰다가 시간 관리 안 되는 케이스도 있고. 요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16주간 이제 답안 쓰시는 거 이렇게 쭉 볼 거거든요, 200분 동안. 그러면 '아 요분은 요런 게 문제구나.'라고 하는 걸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거 가지고 이제 개선하고,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합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자, 요 두 가지는 같이 묶어 볼게요. 출장이나 야근이 잦아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스터디 중간에 결석하게 되면 어떻게 따라가나요? 네. 요런 거 되게 많아요. 저도 야근 되게 많고, 저는 또 심지어 그 토요일, 일요일 날 출근이 되게 빈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저희 멘티님들도 그런 분들이 똑같겠죠. 저도 회사원이니까. 음. 그러면 어떡하나요? 이제 일과 학습의 사이에서 이 밸런싱을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멘토님이 얘기한 그 2-3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를 아예 확보를 못 한다.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주시죠.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면 저희가 이미 동영상 자료를 이미 다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 뭐 야근을 하실 때 그걸 고배속으로 들으셔라. 꼭 본인이 글자를 보고 본인이 꼭 써 가시면서 하는 게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지속적으로 머리에 이제 뇌새김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는 것도 공부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려요. 저 아시는 이제 기수님, 지금 합격하신 기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영상 이제 음성만도 이제 별도 분리를 해서 드리기도 하거든요. 3 배속, 4 배속 이렇게 들으셨대요.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그냥 인제 머릿속에 그냥 계속 이제 신경 쓰이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음.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지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키워드가 막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맞아. 그 키워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약간 말하는 게 좀 빠르기는 한데 이걸 또 배속을 하면 더 빠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이제 막 토픽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꼭 위키를 보지 않아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출장 가셔도 학습할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다. 야근하면서도 동영상 들으시면서 하시면 된다. 예. 저도 야근하면서 동영상 보면서 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이미 출장 많으신 분, 야근 많으신 멘토님들 다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노하우 다 전수해 드릴 거예요.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스터디 중간에 결석하시면요. 어떻게든 멘토하고 컨택을 하십시오. 예. 일단 제일 먼저는 그 토요일 날 빠졌기 때문에 듣지 못한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 특강은 본인이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시험지는 본인이 따로 시험을 보시건 아니면 본인이 따로 시험 보셔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로 변환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멘토님 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멘토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주중에 시간을 별도로 잡아서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건, 저 오프라인은 또 좀 되게 많이 뵀었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든 캐치업할 수 있는 플랜을 가동을 시키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멘토를 잘 활용하라는 이야기예요. 저희도 계속 이제 약간 이제 푸시라고 하는 걸 하죠. "공부하셨나요? 하셔야 돼요. 얼마 하셨나요?" 이걸 그러니까 좀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푸시라는 말보다 체크라고 하죠. 체크를 하는데
어 이제 저희도 어떻게 하다 보면 잠깐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놓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놓칠 수도 있으니까 멘티님들도 저희를 잘 이용하셔야 돼요. "멘토님 저 오늘 이만큼 공부했습니다." 알려달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그래도 말해 주시면 "아 이렇게 하시는군요. 아 요런 거는 좀 힘드신데 잘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라도 매일 피드백을 받으시는 거고 발석했으면 오프라인으로 보셔 가지고 안내도 받고 이런 식으로라도 무조건 캐치업할 수 있는 플랜 가동시켜야 됩니다. 한 번 빠지면 계속 안 나오세요. 이건 제가 어 4 년간 봐서 압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공부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공부 많이 못 하셔도 괜찮아요. 200분 시험 안 보셔도 괜찮아요. 와서 공부하세요." 오는 게 중요해요. "멘티님 공부 못 하셨구나. 이해하겠어요. 일단은 와서 공부하세요." 혹은 저랑 뭐 이제 약간 노가리 까면서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도 하고 저랑 개별적으로 토토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오는 게 중요합니다. 못 왔으면 중간이라도 만나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멘토 찬스를 꼭 쓰십시오. 멘토 카드, 멘토 찬스. 꼭 쓰십시오.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어요. 관대해요. 예. 자, 요 부분 마지막. 타 학원에서 타 스터디에서 옮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서브노트 어떻게 하나요? 저는 이제 과감하게 이제 말씀드리죠. "버리십시오. 그거 보지 마십시오. 저희 위키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유는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가 안 되어 있다, 순서가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뭐가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유를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하나에 로 마음을 정했으면 그냥 그걸로 가면 돼요. 일단 버리시고 근데 그냥 이렇게 휙 버리는 게 아니라 위키로 공부하시면서 이제 생각이 나실 거예요. '내가 그거 전에 서브노트에는 요런 내용을 봤었는데 여긴 누락돼 있네. 써놔야지.' 옮겨 쓰고. '내가 전에 노트에는 그림을 그려 놨었는데 그거 떼다가 여기다 붙여 놔야 되겠다.' 요런 식으로 약간 이제 마스터하고 서브를 이제 두는 형태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음. 고렇게 해서 학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꼭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학습할 때 "이거는 꼭 갖고 계셔야 돼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의 답안지예요. 본인이 쓸퇴한 거, 모의고사 치른 거 이 답안지 안 버리셨죠? 쌓아 두셨죠? 나중에 뭐 자랑이라도 하려고 우리 다 쌓아 놓잖아요. 저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거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갖고 있는 거 플러스 주기적으로 보세요. "내가 오늘 보안 공부를 했어요." 답안지 이제 열어 봐요. 좀 창피해요. 나 스스로도 그게 되게 창피하거든요. '나 왜 그때 이렇게 썼지? 어우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자기가 부끄러워져요. 내가 부끄러워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내가 이거를 쓸 때에는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답안지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답안지에는 요게 빠졌네. 요 키워드가 빠졌네. 내가 지금 이거를 쓴다.'라고 하면 '구성을 이렇게 바꿀 거야.'라고 하는 걸 답안지를 가지고 계속 본인 스스로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이거는 멘토님이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이건 요렇게 썼으면 더 좋았겠다.' 음. 이런 걸 하셔야지만 성장합니다. 예. 위키도 중요해요. 서브노트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본인의 예전 답안지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더럽고 치사해도 우리 일단 필기 시험을 합격을 해야 내가 쓴 거를 가지고 답안을 점수를 획득을 해야지만 넥스트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안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표현할 건지, 어떤 키워드를 넣을 건지. 그렇기 때문에 내 답안지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어떤 다양한 자료 중에서도 버리지 말아야 할 거 1순위를 꼽자면 저는 본인의 답안지라고 말씀드려요. 답안지, 그리고 서브노트, 가능하면 저희 위키를 메인으로 두시고 이제 서브로 아이를 이제 보시던 거를 이제 가지고 오시는 형태로 학습을 하는 거를 이제 권장드립니다. 네. 네. 대부분 이제 Q&A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저희 운영팀에서 저희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꼭 요 혜택 있으니까 말씀드리라라고 이제 주중에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주중에 하면 참 좋은데 주중에 제가 워낙 요즘에 좀 일이 몰려가지고 과도해가지고 주말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운영팀이 멘티님들 본인들 주말 시간 할애하셨는데 요 정도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할인 혜택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멘토님 하셔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라고 해서 요 장표를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이 동영상 제가 올릴 거거든요. 그럼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들도 어쨌든 이제 설명회는 참석을 못했지만 이제 보신 거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이제 같이 해도 좋겠다라는 이제 마인드가 생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 할인 코드 정석 0226이라고 하는 이 할인 코드를 이제 등록 요청 메일에 같이 넣어주시면 이제 추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운영팀이거든요. 운영팀 JS_매니저 숫자 1 여기나 혹은 그냥 저한테 쪽지나 아니면은 뭐 메일이나 편하신 방법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운영팀으로 요 멘티님 저희랑 같이 공부하고 싶다니까 다음 프로세스 안내해 주세요라고 이제 가이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요 할인 코드 넣으셔가지고 등록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혜택 받고 같이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정성 멘토님들 그리고 그 운영팀 그리고 그 재능기부 기술사님들 모두 멘티님들이 합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들이 빨리 합격했으면 좋겠다. 빨리 와서 우리랑 같이 이런 재미있는 위키 작업도 좀 하고 좀 이제 우선순위 조정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멘티님들 합격만 진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격하실 수 있게끔 저희 세팅 다 해놨어요. 이제 공부하러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저는 준비를 했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게시글에 댓글 주시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강의 자료 이제 설명회 자료도 올라가니까요. 찬찬히 한 번씩 뜯어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3월 4일 날 어린이 대공원역 에서 대양 AI 센터에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